한국인의 평균 자산이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었다는 뉴스 보셨나요? 대단한 성과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5억 원에 가깝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 절반 이상이 3억 원도 안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평균이 5억 원이라는 건 극소수가 엄청난 자산을 쌓아 올리는 동안 나머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030세대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무려 3배입니다. 3, 4배요. 똑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 쉬는 같은 세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수저는 처음부터 다르잖아. 부모 찬스 없으면 뭘 해도 안 돼. 맞는 말입니다. 부의 대물림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같은 소득 수준의 사람들끼리도 10년 후 자산 격차가 5배 이상 벌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데 한 사람은 자산을 불리고 다른 사람은 빚더미에 앉는 겁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가난 DNA에 있습니다. 물론 진짜 유전자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행동 패턴, 일종의 사고방식 DNA가 존재합니다. 이게 마치 유전자처럼 대물림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배운 돈 습관, 주변 사람들에게서 보고 배운 소비 패턴, 사회가 주입한 성공의 기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DNA처럼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걸까요?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15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968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90%에 육박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빚을 가계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30대 직장인의 평균 저축액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저축률로 따지면 20%에서 25% 수준이죠. 괜찮아 보이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이자와 원금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진짜 저축은커녕 버티기에 급급한 거죠. 재밌는 건 소득이 낮아서 저축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 소득 500만 원이 넘는 사람 중에서도 제대로 저축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난 DNA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난 DNA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입니다. 명품 가방, 최신 스마트폰, SNS에 올릴 만한 레스토랑.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는 평균 실종 소비의 시대입니다. 극단적으로 아끼다가 극단적으로 쓰는 거죠. 1,000원짜리 커피는 마시지 않으면서 3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은 할부로 삽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가난 DNA입니다. 한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월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47만 원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의 경우는 이번 1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충동 구매라는 점입니다. SNS에서 본 제품, 유튜브 광고, 친구가 쓰는 물건. 우리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이기 위해 삽니다. 이게 매달 반복되면 당연히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난 DNA는 미래를 할인하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높은 시간 선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의 큰 이익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안 사면 언제 사? 요로잖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청년층의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도 평균 2,8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의 상당 부분이 소비를 위한 신용대출입니다. 집을 사기 위한 주담대도 아니고 사업을 위한 투자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쓰고 싶어서 빌린 돈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복리의 역습입니다. 연 15%짜리 신용대출 1,000만 원을 5년 동안 갚으면 총 1,400만 원을 갚게 됩니다. 400만 원이 이자로 날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 돈을 연 5% 수익률로 투자했다면 1,280만 원이 됩니다. 빚을 갚는 것과 투자하는 것의 차이가 680만 원입니다.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격차가 됩니다. 세 번째 가난 DNA는 금융무지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연말에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고 쓰기 때문입니다. 복리가 뭔지, 원금균등 상환과 원리금균등 상환의 차이가 뭔지, ISA 계좌가 왜 유리한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 리터러시 수준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더 심각한 건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난 돈 버는 데만 집중하면 돼. 재테크는 여유 생기면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난 DNA에 감염된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평균 금융자산이 1억 원을 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금융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예적금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친구 따라 주식 몇 개 사는 게 전부입니다.
금융 지식이 없으니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고 투자를 안 하니 자산이 안 늘고 자산이 안 느니까 여전히 가난한 겁니다. 네 번째 가난 DNA는 환경 탓하기입니다. 금리가 높아서, 집값이 비싸서, 경기가 안 좋아서 맞는 말입니다. 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찾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소득 진위 계수는 여전 325입니다. 분명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피케티 지수는 무려 10배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불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통계를 보면 청년층의 76.5%가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 평균 94만 원을 모으고 있죠.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는 월 106만 원을 저축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합니다. 10년 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가난 DNA는 당위사고입니다. 오늘 당장 얼마를 벌 수 있는지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은퇴 준비? 나이 들면 생각하지 뭐. 자산 배분?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10년, 20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입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을 들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여유가 없어서라며 미룹니다. 그러다 50대가 되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난 DNA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부를 축적하세요. 명품 가방 대신 ETF를 사세요. SNS에 올릴 여행 사진 대신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세요. 하나금융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평균 금융자산이 1억 원을 넘었는데 이 중 투자 상품 비중이 32%로 늘어났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소비를 줄이고 보이지 않는 자산을 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매달 수입의 최소 20%를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에 넣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연 7% 수익률로 매달 50만 원씩 20년 투자하면 약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은 1억 2천만 원인데 말이죠.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두 번째,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3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30만 원을 20년 동안 연 7%로 굴리면 116만 원이 되는데 그래도 이 운동화가 필요할까? 물론 필요한 소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동 구매는 달라집니다. 유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소비자들은 충동 구매를 줄이고 계획 소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매 지출마다 이게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세 번째, 금융 지식에 투자하세요. 매주 1시간만 투자해서 금융 공부를 하세요. 자,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책 한 챕터, 금융 뉴스 기사 3개. 이것만 1년 하면 당신은 상위 20%의 금융 지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공부를 안 하거든요. ISA 계좌가 뭔지 아세요? 연금저축펀드의 세제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ETF와 펀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나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도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전략을 바꾸세요. 집값이 비싸서 집을 못 산다고요? 그럼 리이트에 투자하세요. 주식시장이 무섭다고요? 그럼 달러 예금이나 금 ETF를 시작하세요. 월급이 적다고요? 그럼 부업을 알아보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해서 이직을 준비하세요. 중요한 건 불평하는 시간을 행동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환경 탓만 하는 사람과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 번째, 20년 후를 설계하세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서 이렇게 써보세요. 2045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구체적으로 쓰세요. 집은 어디에 있고, 자산은 얼마나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역산하세요. 그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20년 후 10억 원의 자산이 목표라면 연 7% 수익률 기준으로 매달 약 200만 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목표를 조정하거나 수익률을 높일 방법을 찾거나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 없이 사는 사람과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가난 DNA는 유전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습관, 미래를 할인하는 습관, 금융 지식을 무시하는 습관, 환경만 탓하는 습관,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는 습관, 이 5가지만 바꾸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차이는 DNA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선택하세요. 명품 가방 대신 ETF를, 충동 구매 대신 계획 소비를, 금융 부지 대신 금융 지식을, 불평 대신 행동을, 단기 사고 대신 장기 계획을. 20년 후 당신은 두 종류의 사람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때 시작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 아니면 그때 시작하길 잘했어 라고 감사하는 사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금융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용적인 경제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난 DNA를 가장 먼저 뽑아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시고 모두 슬기로운 투자로 부자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